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죠.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하려 합니다. 여러분, 과일은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영양이던 과일이 지금은 혈당을 폭발시키고 혈관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과일이 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작년 한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특정 과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신장 기능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왜 병원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의 구조는 예방보다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 병이 생겨야 찾아오는 시스템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멀쩡하지만 곧 병을 부를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 박형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이 과일은 먹지 마세요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 당신의 몸속에서 독처럼 작용하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깨우는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피해야 할 과일 3가지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드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이게 혈당을 무너뜨리고 신장을 망가뜨리며 심지어 뇌졸중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서는 반대로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혈관을 열고 기억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살려주는 건강한 과일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시는 내용은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고 미래의 병원비를 영원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누군가의 혈관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여름철이면 냉장고 속에서 가장 먼저 꺼내 드시죠? 시원하고 달콤해서 왠지 건강한 느낌도 듭니다. 소화에 좋다고, 피로에 좋다고 입맛 없을 때 한 조각씩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60세 이후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혈당 폭탄이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의 혈당 지수 GI는 무려 82. 먹는 순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60대 이후엔 이 당이 그대로 혈관을 공격합니다. 당이 급상승하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그 순간 혈관 벽이 손상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당뇨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만 위 점막이 약해진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를 자극해 속쓰림, 위염, 폭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증상이 먹을 땐 상쾌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심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몸이 붓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건강을 무너뜨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시원하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60세 이후 파인애플은 당신의 혈관에 가장 위험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도는 정말 착한 얼굴을 한 위험한 과일입니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건강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이야기가 다릅니다. 포도 한 송이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사탕 5, 6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분이 60대 이후의 몸속에서는 폭탄처럼 작용합니다. 젊을 때는 포도의 당분이 간에서 금세 에너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등산 전 한 송이, 운동 후 한 송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엔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즉,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혈당은 계속 올라가고 혈관은 그 당에 절여지듯 손상됩니다. 혈관 안쪽이 달라붙고 끈적해지고 혈액 흐름이 점점 느려지면서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시가 아닙니다. 한국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에서 포도를 자주 섭취한 그룹의 당뇨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8배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포도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당이 동시에 작용하면 췌장이 과도하게 자극받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 먹다 보면 결국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밥을 먹지 않아도 피곤하다. 자꾸 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게다가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신장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작은 결석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바로 신장결석입니다. 이 통증은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르고 누워도 서도 버틸 수 없죠. 문제는 그 결석이 한번 생기면 재발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 특히 거봉 샤인머스켓 같은 대형 품종은 60세 이후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포도, 이건 더 위험합니다. 건조되면서 수분은 빠지고 당분은 3배로 농축됩니다. 작은 한 줌에 설탕 숟가락 2~3개가 들어있는 셈이죠. 하루 한 줌은 괜찮겠지 하시겠지만 그 한 줌이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포도의 달콤함 뒤에는 이런 무서운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좋은 과일이니까 괜찮다, 이 착각이 60대 이후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여름이면 거의 매일 드시죠?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한 입 베어 물면 그 달콤함에 잠시 더위도 잊혀집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이 시원함이 바로 혈당의 불꽃놀이가 됩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 GI는 80 이상. 이건 빵, 흰쌀밥보다도 높습니다. 한 조각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췌장은 급하게 인슐린을 쏟아내죠. 그 결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몸의 피로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더 큰 문제는 신장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엔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분과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니까 몸이 붓고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깁니다. 심하면 부정맥이나 심장마비 위험까지 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해서 좋다고 자주 드시는 분들, 이제부터는 조금만 조심하세요. 한두 조각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저녁엔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수박은 그냥 시원한 독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과일인데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몸은 예전 그 몸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한 입, 한 조각에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대사가 완벽히 돌아가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일까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일, 파인애플, 포도, 그리고 수박, 이 셋만 줄이셔도 당신의 혈관은 훨씬 깨끗해지고 당뇨와 뇌졸중 위험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혈관을 열고 뇌를 깨우고 노화를 늦추는 과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과일들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약이 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사실 블루베리를 처음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눈에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진짜 힘은 눈이 아니라 뇌와 혈관에 있습니다.
60세 이후 가장 무서운 질환이 뭐죠? 치매, 뇌졸중, 그리고 중풍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혈관 문제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들이죠. 그런데 블루베리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특별한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혈관의 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3개월간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기억력, 집중력, 판단 속도가 모두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블루베리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뇌세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분이 매우 낮습니다. 100g 기준으로 약 10g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줌, 대략 5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답은 네, 괜찮습니다. 냉동 과정에서 영양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격 부담을 줄이고 매일 꾸준히 섭취하기엔 냉동이 더 효율적입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이 불편할 수 있고 식후엔 혈당이 안정돼 있어서 영양소가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그냥 드셔도 좋지만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식이섬유까지 함께 들어가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시럽이나 설탕을 절대 섞지 마세요. 그 한 스푼이 블루베리의 모든 장점을 무너뜨립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노년의 뇌 영양제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68세 남성 환자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그분께 식단을 바꿔보시라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블루베리 한 줌, 점심엔 채소 위주, 저녁은 단백질 중심으로 2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무엇보다 요즘은 이름이 바로 떠올라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뇌는 그렇게 조금씩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단 올바른 음식으로만 가능하죠. 이제 기억해 두세요. 60세 이후 블루베리는 단순히 눈에 좋은 과일이 아니라 뇌를 되살리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루 한 줌,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 이제 믿으시겠죠?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시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블루베리를 먹을지, 파인애플을 먹을지, 그 차이가 바로 10년 뒤에 나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일은 혈당을 잡고 염증을 낮추는 천연약 딸기입니다. 딸기는 봄이 되면 시장마다 향긋하게 퍼지는 붉은 유혹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딸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과일이잖아. 간식으로 한 입씩 먹는 거지 뭐. 하지만 아닙니다. 딸기는 노년의 몸속에서 염증을 잠재우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연약입니다. 먼저 딸기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당지 수지아이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고혈당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g 기준으로 딸기의 당분은 5-6g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 대신 비타민C는 레몬보다도 1.5배 이상 많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피부 미용을 위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그래서 딸기를 꾸준히 먹는 분들은 피로가 덜하고 면역력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의 혈관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관절염, 혈압,
동맥경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폴리페놀은 꼭 필요한 친구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서도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8개의 딸기를 6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염증 수치 CRP가 평균 30% 이상 낮아졌다는 겁니다. 또한 혈당 수치의 급격한 변동도 줄어들어 당뇨 조절이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정답은 하루 한 컵, 즉 중간 크기 딸기 기준으로 약 7에서 10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과유불급, 딸기도 결국 과일이니까요. 딸기를 먹을 때는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꼭지를 마지막에 따야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은 3일 이내 오래 두면 비타민C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설탕이나 시럽을 섞지 마세요. 그 한 스푼이 딸기의 모든 장점을 무너뜨립니다. 딸기우유, 딸기잼, 딸기주스. 이건 더 이상 과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당분 음료일 뿐입니다. 딸기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냉동 딸기도 영양 손실이 적으니 부담 없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 후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려보세요. 상큼한 맛과 함께 속도 편안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딸기의 또 다른 장점은 혈관 청소 효과입니다. 딸기 속 식이섬유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피가 훨씬 맑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고혈압 약을 10년 넘게 드시던 70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후에 딸기 5, 6개씩만 꾸준히 드셨죠.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압 수치가 놀랍게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약은 그대로였는데 식단만 달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딸기 하나가 약보다 달고 약보다 낫네요. 그 말 진짜입니다. 딸기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몸을 부담시키지 않고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60세 이후의 딸기는 디저트가 아니라 치료식입니다. 그냥 달콤해서 먹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을 보호하고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는 천연 항염제입니다. 하루 한 컵의 딸기가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문득 느껴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밤에 숙면이 찾아오죠. 이게 바로 음식이 주는 진짜 치료의 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과일은 피를 맑게 하고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채소 아니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열매 과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과일보다 혈관과 심장 그리고 암 예방에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붉은색입니다. 그 선명한 붉은색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에 쌓인 지방 찌꺼기를 녹여냅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죠. 하버드 의대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35% 낮았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위암 예방 효과가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라이코펜이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암세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100g당 당분이 약 4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칼륨도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 주기 때문에 혈관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고혈압, 부정맥,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보다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토마토는 가열하면 영양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가볍게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토마토 소스를 자주 먹고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즙, 구운 토마토 다 좋습니다. 단 설탕이나 케첩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면역력 강화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 C, E,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감기, 염증, 각종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쯤 중간 크기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이게 하루 권장량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산이 자극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색이 진하고 껍질이 매끈하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거나 냉장 보관으로 물렁해진 건 피하세요. 가장 좋은 건 햇빛을 충분히 받은 잘 익은 토마토입니다. 그 안에 라이코펜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마토를 그냥 반찬으로 보지 마세요. 토마토는 혈관약이자 세포 보호제입니다. 하루 한 접시의 토마토가 혈관을 맑게 하고 뇌를 보호하며 암을 막는 천연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쌓입니다. 하루, 이틀엔 차이가 안 나겠지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 몸이 달라집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도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한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이었죠. 식단을 바꾸고 아침마다 방울토마토 10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도 놀랄 만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약보다 토마토가 더 믿음직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작은 차이가 10년 뒤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파인애플 대신 토마토, 포도 대신 블루베리, 수박 대신 딸기. 이 세 가지 선택이 당신의 혈관을 열고 뇌를 깨우고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습관이 될 겁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붉은 방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하루 적정량과 섭취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이 완성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먹으면 효과는커녕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간입니다. 60세 이후 과일은 언제 먹느냐가 절반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입니다. 이때는 혈당이 안정돼 있고 위 속의 산도도 적당하기 때문에 과일의 영양소가 가장 잘 흡수됩니다. 반대로 공복이나 저녁 7시 이후에는 피해야 합니다. 공복에는 과당이 바로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밤에는 대사가 느려져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즉, 아침과 오전 시간대가 당신의 몸이 과일을 약처럼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양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의 보고지만 60세 이후엔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하루 200g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g이 어느 정도냐고요?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 약 50g, 딸기 한 컵 약 100g, 토마토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 약 50g.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딱 하루에 필요한 양입니다. 이보다 많으면 남는 과당이 간의 지방으로 쌓이고 혈당 변동폭이 커져 피로감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일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최소 30번 이상 씹는 걸 추천드립니다. 씹을수록 침 속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위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닙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과일을 피하세요. 특히 혈압약, 혈전용해제, 혈당 강화제 같은 약과 과일의 유기산이 함께 작용하면 약효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 약을 드신 뒤 최소 1시간 정도 지나서 과일을 섭취하세요. 이제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보관을 잘못하면 영양이 줄어듭니다.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 시 3일 이내, 딸기는 2, 3일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냉장 보관보다 실온이 더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당도와 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일 먹기 전 중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과일을 먹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위를 보호하고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은 약보다 리듬입니다. 몸이 일정한 리듬을 가질 때 혈압도 혈당도 소화도 안정됩니다. 과일 섭취도 그 리듬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양, 그리고 천천히 즐기는 습관. 그게 바로 약보다 강한 치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이야기 그냥 정보로만 남기지 마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당신의 몸은 단 하루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로가 줄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밤에 숙면이 찾아올 겁니다. 이 모든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단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말씀은 단순한 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식탁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영양보다 균형, 양보다 타이밍,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핵심을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피해야 할 과일 3가지. 파인애플, 포도, 수박. 이 3가지 과일은 60세 이후 당신의 혈관을 지치게 하고 심장과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 3가지.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이 3과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세포를 회복시키고 혈관을 되살리는 약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한 컵, 2개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양이 몸속의 리듬을 바꾸고 당뇨와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셋째, 먹는 법이 곧 약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 하루 200g 이하, 천천히 30번 이상 꼭꼭 씹기,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피하기.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회복도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선택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파인애플을 잠시 내려놓고 블루베리를 한 줌 드셨다면 그건 병원을 향하던 길을 돌려 건강으로 가는 길을 택한 첫걸음입니다. 몸은 오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상쾌하다면 그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귀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부모님께, 단톡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편입니다.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진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의 비밀. 그것을 나누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단지 올바른 음식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